되는 시술 중 하나거든요. 거울을 딱 봤는데 생겨있는 걸 보고 속상해가지고 중안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자기 전에 그냥 눈에 이거 짜! 머리카락 다 끊깁니다. 진짜 있을 때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도가 조금 바뀌었죠? 이사한 집에서 롱폼은 또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는 만큼 뭔가 우리 소중히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자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1살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느덧 지금 30살이 되었잖아요. 제가 또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화면에 나온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미리 할 걸 싶은 그런 관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늦게나마 시작한 관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20대 초반보다 지금이 더 약간 때깔이 좋은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소중히 여러분들은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헤어라인 관리예요. 헤어라인. 제가 또 얼마 전에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까지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방심하면 안 돼. 머릿결 관리 같은 거는 사실 내가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관리인데 요 헤어라인은 방심했다가 진짜 영영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헤어라인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도 모발 이식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탈모가 있어서도 아니고 후천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보면 헤어라인이 약간 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막 염색이나 탈색이나 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두피에 무리가 가는 시술들을 정말 꾸준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두피가 점점 뒤쪽으로 밀리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제가 만나면 항상 같은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어라인이다. 제가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하고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얼굴이 작아졌다라는 말인데 구렛나루랑 헤어라인을 좀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오고 나니까 얼굴형도 더 예뻐지고 뭔가 얼굴의 크기 자체도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 소중이들도 진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두피 케어 꼭 잘 해주세요. 탈색이나 염색 웬만하면 자주 하지 않기.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난 염색을 해야 된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피 케어 제품 진짜 꾸준히 발라주세요. 이게 샴푸를 하는 것도 막 내가 너무 시원한 게 좋다고 매일매일 막 비듬 각질 제거용 샴푸를 써도 안 좋고 그리고 머리를 너무 막 그렇게 자주 감는 거 그리고 너무 안 감는 것도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는데 아침 저녁 샴푸를 약간 구분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이런 노폐물들이 쌓이는 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밤에 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하신다면 이제 두피에 뿌리는 그런 케어 제품들 있죠. 그런 거라도 정말 헤어라인 위주로 토닉 제품 잘 뿌려주시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두피랑 또 연결된 부위인데 바로 머릿결 관리입니다. 머릿결 관리. 피부는 뭐 상하고 이러면 메이크업으로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릿결은 큐티클이 박살나고 이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막 제품을 치덕치덕하고 고데기를 해도 티가 난단 말이에요. 머릿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잘라내는 것뿐이에요. 저도 최근에 단발을 했던 이유가 헤어에 대한 중요도가 없이 살다가 두피 헤어라인과 그리고 머릿결을 정말 막 망치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헤어라인 모발 이식까지 하고 머리카락까지 잘라내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중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결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머리카락이 생활을 하다 보면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감기 전에 골고루 머리를 일단 빗어줘. 그러니까 엉킨 부분을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물 묻으면 엉킨 거 다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냅다 엉킨 채로 들어가서 막 샴푸 비비는 분들이 있으시죠. 머리카락 다 끊깁니다. 일단은 머리 빗질하고 샴푸를 손에 짜서 충분히 거품을 내준 다음에 거품 샴푸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요. 머리 감고 나와서도 수건으로 막 털면 안 돼요. 수건으로 물기만 닦고 물기를 최대한 짜준 다음에 두피부터 해가지고 머리를 말려주셔야 되고 에센스를 바를 때도
그래가지고 머리 젖은 상태에서 한번 바르고 고데기 하기 전에도 한 번 더 바르셔야 돼요. 빗질이랑 수건 건조하는 습관만 잘 들여놔도 반 이상은 머릿결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에센스 케어까지 잘해주면 너무 좋겠죠. 세 번째 진짜 여러분 별 5개 탄력 관리인데요. 제 나이 또래가 되신 분들은 이제서야 슬슬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탄력 관리 시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시술도 진짜 꾸준히 받는 편이기는 한데요. 이게 홈케어를 안 해주면 다시 금방 돌아오고 진짜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야흐로 이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얼굴살이 없는 게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는 진짜 얼굴에 살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뻐 보여가지고 얼굴에 있는 예쁜 그런 살들을 다 막 없애려고 막 진짜 온갖 거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력을 지켜주는 게 가장 예쁜 거였어. 20대 후반부터는 중안부가 훅 길어지는 게 체감이 된단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처지기도 하고 내가 탄력 케어를 꾸준히 안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많은 탄력 케어를 하는 이유 중에 중안부를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탄력 케어를 꾸준히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해봤던 그런 시술들 통틀어서 중안부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그런 케어는 홈케어다. 진짜 탄력 케어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짜라란. 여러분, 제가 지금 생얼로 딱 등장을 했는데요. 제가 생얼로 등장한 이유는 우리 소중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진짜 얼굴형에 너무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디바이스를 써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탄력 관련해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는 LG 프라일 서머샷 얼티밋인데요. 제가 정말 기기 쳐돌이여가지고 기기가 새로 출시됐다 하면 선물 받는 것 이외에도 제가 하나씩 막 구매를 해서 써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들도 다 그런데 유독 기기에 좀 집착이 심해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하는 기기여도 100만 원짜리 하는 기기여도 이거 뭔가 좋아 보이는데 하면 사본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써봤던 것 중에서 탄력 올려주면서 중안부를 타이트닝 해주는 기기는 진짜 얘가 유일했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간 중력에 의해서 중안부가 좀 길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중력에 의해서 중안부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요즘 워낙에 이 얼굴 비율 트렌드가 좀 중안부가 짧은 얼굴이다 보니까 중안부가 조금 짧은 얼굴이 저의 추구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안부 관련된 시술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이 기기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탄력, 광채, 모공, 이중터, 국소 부위까지 진짜 하나로 뽕을 뽑을 수가 있는데 가격도 정말 가장 합리적이에요. 모드도 이제 아이 모드 제외하고는 총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출력이 세요. 그래가지고 1단계만 해도 막 내 피부에 확 느껴질 정도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를 올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이 모드는 아무래도 조금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부위잖아요. 그런 국소 부위를 고려해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예민한 눈가나 뭐 입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기기가 이렇게 생겼고 헤드가 약간 이렇게 완만한 동근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딱 밀착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헤드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일단 사용하기 전에 모드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푸른빛이 나오는 모드는 글로우 광채 모드고요. 요거는 고주파랑 EP 모드로 이제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 콜라겐을 촉진시켜주면서 내가 바른 기초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에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펌 탄력 모드. 요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인데 요거는 무려 16중의 고주파 케어를 할 수 있는 모드예요. 16개의 주파수가 피부층 다양한 깊이에 이제 열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더 겹겹이 탄력을 케어해주는 그런 모드거든요. 제가 진짜 이 모드를 정말 많이 쓰고요. 저는 왜냐면 원래부터 고주파 케어가 되게 잘 맞는 얼굴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써봤던 고주파 홈케어 기기 중에서 얘가 왔답니다. 요거는 자 이중턱 케어 모드인데 방금 보여드렸던 탄력 모드랑 제발 같이 써보세요. 진짜 너무 좋고요. 요게 제 얼굴형의 비결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모드예요. 요거는 고주파랑 EMS 케어를 동시에 할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인데 이제 고주파가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좀 촉진시켜주면서 탄력을 주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탄력과 동시에 이런 이중턱 고민이신 분들 있죠. 이중턱 처짐을 개선시켜주는 모드예요. 저는 이중턱 처짐이 심한 편이 아닌데도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는 날은 펌 탄력 모드랑 이 자 이중턱 케어 모드를 동시에 돌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진짜 너무 작아졌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제가 애정하는 모드예요. 이거를 이제 딱 쓰자마자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제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막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얼굴이 바로 이렇게 이중턱이 딱 올라붙으면서 다들 막 저한테 영업을 너무너무 많이 당했던. 그 다음 모드는 요 포어 모공 모드. 요거는 이제 MC 출력이 되는 모드인데 모공 탄력에 적합한 이제 주파수 MC랑 진동이 딱 나오면서 약간 이 모공 상태를 좀 개선시켜주는. 그래서 저는 막 모공이 그런 메인 고민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딱 사용했을 때 확실히 이런 모공이 좀 더 쫀쫀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아이 국소 부위 모드. 요것도 역시나 고주파 모드고요. 눈가나 입가 같이 좀 피부가 얇은 부위 있잖아요. 좀 예민하고 얇은 부위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3단계까지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중안부 케어에 진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 글로우 모드랑 팝 모드 이렇게 두 가지는 거의 진짜 뭐 매일매일이 못 되면 일주일에 3-4번 정도 꼭 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난 정말 중요한 날이다 했을 때 사용하는 조합이 요 팝 모드랑 그리고 요 자 모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만 꾸준히 써줘도 정말 집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정도예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일단 요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은 기초가 아니라 꼭 전용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기초를 사용하면서 같이 써도 된다라는 게 가장 좋았고 이렇게 막 사용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센서가 이 얼굴을 알아서 감지를 해요. 너무 한 곳에 오래되고 있었다든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센서가 알아서 감지를 해서 사용을 강제로 멈춰줍니다. 그래서 고주파 모드임에도 정말 전혀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쓰는 기초랑 같이 사용을 해도 좋지만 저는 이 기기 사용할 때는 같이 출시된 글래스 라이크 제품이랑 썼을 때가 시너지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번에 출시가 된 건데 글래스 라이크 하이드로세라 젤 크림이에요. 이게 오일이랑 수분으로 구성된 캡슐 제형 크림이거든요. 젤 크림 안에 캡슐이 이렇게 콕콕콕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바르면서 이 안에 있는 오일 캡슐들이 팡팡 터져요.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때는 쓰다 보면 기초들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추가적으로 계속 도포해줘야 될 때가 많은데 얘는 이 캡슐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가지고 기기 사용하는 내내 안 말라. 5분이 넘어도 안 말라요. 그래서 이런 기기를 사용할 땐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충분히 발려져 있는 상태에 사용을 해야지 더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이미 이것만 발라도 피부가 진짜 완전 기깔나죠. 이게 젤크림이랑 같이 써주면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솔직히 2-3번만 써줘도 피부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이 펌 탄력 모드를 돌려줍니다. 저는 꽤나 써왔기 때문에 3단계로 이거를 한 5분 동안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쓰는 방법은 위쪽으로 향하게만 골고루 열을 주면 되는데 이 고주파 케어가 열을 주면서 케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반복되는 부위 없게 골고루 열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고주파가 중안부부터 얼굴 전체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을 촘촘하게 채워주거든요. 진짜 중요한 날 있으면 웬만하면 전날에 이제 이 펌 탄력 모드를 돌려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글로우 모드 해주면서 이제 이중턱 모드도 해주는데 최근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고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펌 탄력 모드는 여러분 중안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정말 꾸준히 한 번만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중턱 모드를 해볼 건데 이거는 진짜 너무 세가지고 한 2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 턱 라인부터 심부볼 라인 그리고 이중턱 라인 그리고 목까진 안 넘어오게 이 라인만 해주고 있어요. 이게 EMS 모드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EMS 케어를 아예 못해요. 얘가 유일하게 정말 괜찮았어요. 얼굴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턱 위주로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효과도 좋은데 제일 괜찮았고요. 지금 이 라인을 한번 잘 봐주세요. 알아서 이 기기가 근육 라인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 EMS 모드가 작동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올려가면서 턱 측면 위주로 근육을 잘 타겟팅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저는 EMS 쓸 땐 긴장이 돼가지고 점점 올리는데 지금 4단계까지 올렸어요. 타겟이 되면 1-2초 머물러야 되는 관리이기 때문에 1-2초 동안 같은 부위에서 머물러 주시고
해주셔야 됩니다. 와, 여기 올라붙었잖아 벌써. 저 그리고 심지어 이거 5분도 안 돌렸거든요? 이렇게 반반 사용한 상태입니다. 대박이죠 진짜. 아니 이러는데 어떻게 안 쓰냐고. 심지어 저는 턱이 이쪽이 훨씬 큰 편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이게 뭔가 고주파랑 EMS가 같이 나오는 그런 케어여가지고 꾸준히 썼을 때 이 턱 라인의 탄력 자체가 더 올라가는 느낌? 이 글로우 모드 한번 돌려주고 끝내줄게요. 글로우 모드는 이렇게 피부에 헤드가 닿으면 얼굴에 이제 약간 찌릿찌릿 전기 자극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얼굴에 크림을 덮어놓은 상태잖아요. 콜라겐을 촉진시켜주면서 이 크림의 유효 성분들이 더 피부에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 여러분 써마샤 사용하면 중안부 탄력이 잡히면서 중안부 타이트닝이 1.9배 그리고 중안부 탄력이 5배가 개선이 된대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것보다 중안부 탄력이 진짜 2주 만에 0.16cc인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임상 결과가 그렇다고 하니까 더 신기하고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마무리해주면 이런 얼굴이 딱 완성이 되는데 저는 진짜 이걸 이제 안 게 너무 억울할 정도로 정말 뒤늦게나마 꾸준히 케어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소중이들은 늦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탄력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지켜야 할 것 바로 모공. 내가 진짜 모공은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를 긁으며 피지를 뜯으며 씻지 않으며 보고 있으신 분들 당장 멈추세요. 모공은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공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지켜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저는 홈케어로 기기의 힘을 빌려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피지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꾹꾹 짜서 억지로 빼내는 케어 안 되고요. 코팩이나 이런 거 시중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부러진 피지를 닦아서 없애는 형태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클렌징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피지를 녹여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클렌징 방법이라든지 평상시에 피지가 쌓였을 때 녹여내는 그런 루틴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피지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일단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 피지가 한 번 차고 나면 그 피지가 빠진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은 성분들로 채워주기, 피부에 열감이 오르면 다시 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쿨링 패드나 시원한 수분팩을 많이 해주시면서 모공을 조여주는 게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 LG 프라일에서 포어 모공 모드를 정말 막 매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냥 세안하고 나와가지고 좀 짧게라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요거 쓰고 기초 좋은 성분들 딱 넣어주면 피부가 약간 반딱반딱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진짜 속상한 건데 목주름이에요. 목주름. 여러분, 목에는 피지선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막 우리 얼굴보다 수분이 훨씬 더 빨리 날아가고 정말 빨리 늙어요. 이게 생각보다 목 케어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접니다. 막 기초 케어를 해도 목까지는 잘 안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기초만 안 바르면 몰라. 평소에 우리가 핸드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숙여가지고 핸드폰도 보고 침대에 뭐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런 안 좋은 자세들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과 다르게 요즘 10대, 20대 분들을 보면 목에 주름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목주름 케어는요 진짜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세수하고 기초 케어 해주실 때 목에도 같이 기초 케어를 해주시면서 평상시에 웬만하면 고개 푹 숙이는 이런 자세 안 하는 거, 진짜 쉽게 매끈한 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정말 목주름은 제가 어느 순간 거울을 딱 봤는데 생겨있는 걸 보고 너무 후회가 되고 속상해가지고 소중히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도 흔하지만 생각 안 하고 있는 관리인데 바로 치아 관리. 있을 때 건강한 치아를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로네이트를 했잖아요. 근데 제로네이트 한 주제에 왜 치아 관리를 중요하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아 관리가 뭐 충치 케어, 미백 케어도 있을 텐데 물론 그건 다 중요하고요. 요즘에 이제 라미네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도 얼굴이 화면에 나와지는 그런 직업인지라 이제 라미네이트를 했던 건데, 많이 후회되는 부분은 최소한의 데미지가 있는 곳에서 할 거리라는 게 진짜 가장 후회가 돼요.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할 거라면 최대한 내 치아에 데미지가 없는 방향으로 할 걸 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치아가요,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무서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치아가 망가진다라는 게. 그리고 일단 미백 케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백도 치과 가서 하려고 하면 이가 되게 시린 시술이잖아요. 평상시에 습관 같은 것도 잘 들이면 좋은 게 커피나 카레 같은 그런 착색이 되는 음식을 진짜 최소한으로 하고 착색되는 음식을 먹고 나서 물 같은 걸로 치아를 바로 헹궈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치실 꼭 쓰세요. 치실 안 쓰시는 분들이 은근 많잖아요. 양치를 할 때 칫솔질만 하는 걸로는 이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이런 찌꺼기들이 다 안 빠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충치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임플란트도 심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를 하는 순간 관리가 내 건강한 치아보다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치실이 어렵다면 아쿠아픽 같은 거라도 사용하셔가지고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이런 찌꺼기들만 정말 잘 빼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술편에서 한 번 더 풀기는 할 건데 후회되는 시술 중 하나거든요. 후회됨과 동시에 만족하는 시술 중 하나. 근데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정말 섣부르게 뭐 그냥 예쁘게 붙이면 되지,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실 때 이런 습관부터 잘 들여서 웬만하면 내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바로 눈 흰자 관리입니다. 흰자 관리를 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사람을 볼 때 눈을 쳐다보면 맑고 예쁜 눈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저 약간 웃기지만 예전에는 많이 들었던 칭찬 중에 하나가 흰자가 정말 하얗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칭찬인 줄 몰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눈에 피곤해가지고 실핏줄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이 흰자가 깨끗하지 않은 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같은 얼굴인데도 흰자의 차이가 되게 많이 크더라고요. 흰자가 깨끗하고 맑으면 청순한 깨끗한 첫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눈 흰자 관리 평상시에도 진짜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딱 겉으로 봤을 때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눈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눈을 항상 건조하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 전에 눈에다가 짜서 쓰는 인공 눈물이 있어요. 그거는 인공 눈물보다 조금 더 점도가 높은 연고 타입이어가지고 자기 전에 한 번씩만 넣어줘도 눈이 훨씬 촉촉하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리포직 저만겔이라는 건데 이거는 약국에서 파는 거고 내가 평상시에 렌즈도 많이 끼고 나는 흰자 관리를 도저히 할 자신이 없다, 눈 건강을 챙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수하고 나와서 기초 다 바르고 자기 전에 그냥 눈에 이거 짜. 제가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한데 확실히 저녁마다 요거 눈에다가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렌즈를 또 많이 끼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눈이 당연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렌즈를 낄 때는 웬만하면 렌즈 끼는 시간을 딱 정해두고 오랜 시간은 끼지 않고 있도록 하기. 어릴수록 당장 예쁘면 되지, 나중에 내가 책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발 그런 마인드를 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있을 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눈 주변 혈액순환 잘 시켜주기, 온열 안대 이런 거 꼭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밝은 핸드폰 보지 않기 진짜 너무 중요하지만 은근히 안 지키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너무 쉬운 거 있죠. 여러분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진짜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알면 좋을 자기관리에 대해서 영상을 또 찍어봤는데요. 진짜 제발 소중히 여러분들 제가 다 느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조금씩 지키면서 좀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